안녕하세요. 신지선입니다. 오늘은 에크로백 9일차 주석 달기 및 공유 검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석을 달아주시려면요. 오른쪽에 패널에서 주석 패널이 있고요. 주석 패널 내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이제 주석을 달아주실 수가 있는데요. 주석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의 의견이죠. 네, 그리고 또한 이 주석을 단다는 의미는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작성한 PDF 문서를 혹은 내가 공유한 PDF 문서에 대한 내용을 검토받고자 그 사람의 의견을 듣고자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제 표시하기 위한 것이 주석인데요. 주석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주석 도구를 도와주는 그리기 마크업 도구와 함께 사용을 하시면 더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주석부터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티커 노트인데요. 원래는 노란색 말풍선 표시의 스티커 노트를요. 여러분들이 클릭했을 때 이렇게 모양 다르게 만들어 주신다든지 혹은 주석을 달아준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주석을 클릭하는 순간 오른쪽에 주석 목록에 주석이 생긴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주석에 앞부분 말풍선 부분에 클릭을 하시면요. 속성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속성 대화 상자를 열어주시게 되면요. 현재 여러분들이 선택한 주석의 모양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혹은 색상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상이나 불투명도 등도 조정을 해서 보내는 사람이 앞으로 이 주석을 검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팀원이 10명입니다. 10명의 팀원이 모두 같은 주석 도구를 사용한다면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겠죠. 알아보기가 힘들고요. 물론 주석 목록에서 필터링을 해서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각각의 약속을 정해서 여러분들마다 다른 스티커 노트의 속성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에 가시게 되면요. 작성자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뭐 팀장님인지 부장님인지 사장님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만의 업무를 나누어 주시게 된다면 좀 더 관리하시기가 편해질 수가 있겠죠. 지금 선택한 이 노란색의 화살표 모양 아이콘으로 여러분들이 주석을 앞으로 계속해서 나는 예를 들어 팀장님은 별로 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면 이에 대한 설정을 기본 옵션 값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값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속성에 들어오셔서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노란색 별 모양의 스티커 노트를 입력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요. 현재 별로 입력이 됐고요. 제가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되면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같은 별, 노란색 별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주석에 멘트를 달아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주석에 텍스트를 강조할 수 있는 주석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주석은 축소를 좀 시켜놓고요. 요 텍스트를 뭐 어떤 다른 텍스트로 변경해라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요. 블럭 지정을 하신 후에 더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텍스트 변경 등에 대한 요구도 여기에 주석을 달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석을 펼치고자 하실 때는요. 주석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그에 대한 주석이 나오고요. 주석의 위치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수정을 하실 수가 있으며 주석 화면의 크기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주석을 최소화시키시려면 최소화 단추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와 같은 형태로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주석도 달아주실 수가 있고요. 또한 주석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리기 마크업 도구 등을 이용해서요. 화살 표시 등이라든지 혹은 도형 표시 뭐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주신 주석은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또 다른 수정이 가능하고요. 요 수정을 하고자 하실 때는 선택하신 마크업 도구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마크업 도구의 속성에 가셔서요. 어떤 두께라든지 혹은 색상 이런 부분들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주석은요. 여러분들이 마크업 도구와 함께 사용하시다가 제가 기본적인 스티커 노트를 한번 선택을 해볼 건데요. 지난번 멀티미디어에서 여러분들 3D 파일에 제가 주석을 달아드린 것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3D 파일의 중간에도 주석을 달아주실 수 있지만요.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비디오 파일이 문서에 넣어주실 수가 있겠죠. 사용하던 비디오 파일에
중간 프레임 부분에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상태에서, 그 프레임 상태에서 주석을 달아서 메모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 클릭을 해주신 후에요. 다시 또 지속적으로 비디오를 재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재생을 하다가 중간 이후에 또다시 주석을 달아주실 수가 있고요. 제가 현재 오른쪽에 보시면 주석 리스트를 통해서 주석을 여러 가지를 달아주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달아준 주석의 종류별로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필터 중에서 어디에다가 했는지 스티커 노트 위주로 한번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요. 혹은 검토자를 중심으로 제가 아까 변경한 CEO와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는요. 주석을 달아주실 때 가장 여러분들 시스템이 세팅된 윈도우 운영체제의 관리자 계정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자 계정 이름으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주석의 유형대로 분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의 그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주석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스티커 노트를 통했고요. 지금 스티커 노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필터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영상의 프레임이 재생되는 중간에 스티커 노트를 추가를 했는데요. 이 주석 부분을 제가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요. 해당 프레임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프레임으로 이동해서 원하는 주석을 열어보실 수가 있다는 거. 동영상 중간중간에도 주석을 달아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공유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석들을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었는데요. 이렇게 표시한 주석은 그냥 의견을 표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메일의 링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지금 여러분들이 표시한 주석을 표시한 그러한 PDF 파일을 보내주실 수도 있고요. 보내주신 주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실시간으로 그 리뷰를 받아서 반대편에서 주석을 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이 오른쪽에 보시면 검토라고 있는데요. 이 검토 중에서 공유 검토용으로 보내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유 검토용으로 보내기를 누르게 되면요. 우선 파일을 저장하라고 나오네요. 저는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했고요. 다시 공유 검토용으로 보내게 되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자체 내부 서버를 통해서 자동으로 주석을 수집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 내부 서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회사 내에서 다른 팀원들과의 공유를 위해 준비가 되어 있는 서버가 있다면요. 그 서버를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혹은 여러분들의 드라이버가 이 C 드라이브가 분리가 되어 있다면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쉐어포인트를 이용해서 이러한 공유 폴더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준비된 내부 서버를 사용을 하려고 하고요. 네트워크 폴더를 통해서 제가 미리 만들어 둔 그러한 PDF 문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든 그런 네트워크 폴더의 경로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다음 단추를 눌러주시게 되면 acrobat.com, 어도비 에크로벳을 사용해서 지금 현재 에크로벳을 저희는 사용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PDF 문서를 만드는 것 따로, 주석을 달아주시는 것 따로, 그리고 배포를 하는 것 따로, 취합을 하는 것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에크로벳 11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그냥 에크로벳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하던 그대로 편집하던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석을 달아서 나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도 있고요. 공유받은 사람은 받은 파일에 주석을 달아서 그것에 대한 리뷰를 표시를 한 후에 다시 배포자에게 보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도비 에크로벳을 현재 사용해서 보낼 거고요. 공유 파일 검토는 좀 보안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내려받을 수 없도록 저는 링크로, 메시지 내에 링크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만든 지금 현재 이 프로파일에 대한 내용을 별다른 이름으로, 별도의 이름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저는 그대로 다음을 눌러주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메일 주소로 변경을 하게끔, 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 여러분들이 내부 메일을 사용을 하실 테니까요. 그러한 메일을 이용해서 함께 배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입력을 했고요.
메일이나 주제, 즉 메일 제목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신 후에 보내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해서 이러한 파일을 공유하는 것일 텐데요. 사실 무기한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한 경우에는 데드라인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최종 기한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이 검토 최종 기한을 여러분들이 설정해 줌으로써 내일까지 혹은 내일 모레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표시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고요. 다음으로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메일을 통해서 다음으로 보내주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PC에 만약에 메일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요. 아웃룩 메일 외에도 웹메일 등을 사용해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Gmail 계정을 이용해서 구글 계정으로 문서를 보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낸 그 메시지 전송은요. Gmail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요. 메시지 내 링크를 통해서 상대편에게 현재 이 문서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낸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반대편에서 주석을 새로 달아서 저에게 보내주기를 기다리시면 되는데요. 이때 서버의 새로 고침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낸 문서는요. 물론 서버 내 추적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검토 추적이라고 있습니다. 트래커 기능을 이용해서요. 여러분들이 보낸 문서에 대한 그 최종 기한을, 데드라인을 다시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중간에 새로운 사람에게 검토자를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사람에게 또다시 메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주석의 항목을 달아주는 사람이 있고요. 달아주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을 분리해서 다시 한번 동일한 검토자에게 새 검토를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현재 서버의 상태가 정상이라고 운영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석을 달아서 공유 검토용으로 만든 이 하나의 문서에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하실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주석 리스트에서 우리가 필터링을 해서 보실 수도 있었는데요. 마지막 옵션 단추를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주석을 요약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워드 문서나 오토캐드 문서로 다시 주석 파일만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석 요약 만들기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첫 번째 페이지에 달아준 이 주석들을 하나의 화면에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커넥터 선이 있지만 주석과 문서를 한 페이지에 요약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문서를 만들 거고요. 선택을 해주신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석 요약 만들기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료된 주석에 대한 모양을 다시 한번 페이지를 통해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PDF 문서에 주석을 달아서 공유하고 검토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